자, 목적 문제입니다.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절반 집중하는 거 기억들 하고 있죠? 그래서 후반부 절반 선생님은 however부터 읽었는데 어떻게 공감됩니까? 문제는 순식간이었죠? 형표 쫙 쳐주시고요. However, 그러나 we are now badly, 이제 몹시 심하게 이런 뜻입니다. 뭐 나쁘게라고 직역하지 마시고 badly는 좀 심하게. understep, 직원이 understep, 직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in our department, 우리 부서에서. So, 그래서 정확히 나오죠? I'd like to request, 요청하고 싶은데요. More staff members be hired. 자, 더 많은 구성원, 직원들이 고용되어야 한다고. 자, 우리 뭐 정답은 쉬웠는데 깨알같이 문법 하나만. 자, request 뭐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뭐 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요런 동사들은 자연스럽게 선생님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해야 된다의 뉘앙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보이진 않지만 뭐가 생략돼 있죠? 슈도 생략돼 있는 것까지 됐죠? 깨알같은 문법 하나 잡아드렸고요. 정답은 쉬웠습니다. 3번이었고요. 97%니까 뭐 당연히 맞췄겠죠. 근데 틀린 친구들도 3% 있는데 아마 듣기 하다 틀린 것 같으니까 듣기 할 때 독해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독해만 하시도록. 됐죠? 자,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는 아주 쉬웠는데요. 하나만 주의할 게 여기 수전의 심경 변화였잖아요. 근데 등장인물에서 carry도 나왔으니까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수전의 심경, 알겠죠? 엄마죠? 자, 수전의 딸인 carry가 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 우리가 보통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완화시켜서 special needs kids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초반부에서 이미 내 아이가 조금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한다면 벌써 좀 느껴지지만 좀 더 정확하게 여기 엄마 나이가 피자 직접 사가지고 올게요. 그러니까 anxious, 걱정하면서 심경이 초반에 명확히 느껴지네요. 그러면 후반부로 가는 게 아니라 선지로 가서 선지를 좀 좁혀놓자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서는 맞춰서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행여 틀려서 듣는 친구들이라면 위력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단어는 다 알아둘까요? indifferent, 무관심한, 그 다음 무관심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worried, 바로 걱정되는 거 2번 벌써 좁혀지고요. hopeful, 희망적인 거 아니고 ashamed, 부끄러울 일도 없죠. 갑자기 surprise, 깜짝 놀란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정답 2번.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쉬웠지만 확인은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한 두어 줄 정도로 점프했더니 수전의 가슴이, 엄마의 가슴이 막 이게 점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깨닫게 되었죠. 자신의 딸내미가 braver, 더 용감하고 much more grown up, 더 많이 컸구나.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딸, 다 컸네. 이제 당연히 proud of, 자랑스러워지는 거고요. 단어 하나만 조심하면 뭐 1번에 있는 thrill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릴, 그 다음에 3번에 regret-free, 후회하는 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 우리 grateful 이란 단어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자, grateful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 하는 거죠. regret, great. 괜히 헷갈립니다. 순간적으로 완전히 헷갈리는 게 아니라 듣게 하다 풀게 되면 조심하세요. 이건 감사해 하는, 뭐 satisfied, 만족한 거, disappointed, 실망한 거, 단어들 정도는 간단하게 확인해 주도록 하시고요. 됐죠? 자, 주장 문제입니다. 절반 딱 쪼개서 후반부,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3문장 정도 집중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쯤부터 벌써 이제 느껴져요. I always, 선생님이 이쯤부터 읽었어요. I'm always surprised, 난 깜짝 놀랍니다. 항상. But how long, 얼마나 오래 it takes me, 나에게 걸리는지 to give up the impulse, 그 충동, 단어 암기하시고요. 그 충동을 포기하는데 to reach for my phone,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죠. 핸드폰 좀 할까 하는 그 어떤 욕구를, 이 충동을 포기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래서 뭐 이유도 없이요, 아니면 그냥 뭐 좀 확인하려고 뭘 체크할 거야. 항상 it is something, 어떤 거냐면 can do without me for the moment, 나 없이도 되는 일들인데 뭘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려고 왜 하면서 벌써 핸드폰 하지 말라는 의견이 느껴지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정확하게 나오네요. 형표 쫙 쳐주시고요. 특히 여기 이 부분, it is important,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것은 중요하다, 하란 얘기죠. We allow ourselves time, 우리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용해야 된다 인데요.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 allow는 A, B에서 이렇게 A에게 B를 허용하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패턴은 A가 투부정사 하는 걸 허용하다인데, 됐죠? 근데 A에게 B를 허용하다 이렇게 쓰이고, 여기 뒤에 있는 to는 그냥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 표현에서 또 free가 자유로운이라고 너무 딱딱하게 번역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해줘야 되는데 free our mind from 이니까 이때 free는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뭐 없이 지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직수입된 과자 같은 거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 귀퉁이 위에
sugar free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자유로운 설탕이 아니라 무설탕이라는 느낌이니까 슈거가 뭐뭐 없이 뭐뭐가 없는 이런 뜻도 되는 거고 뭐뭐 없게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to free our mind, 우리 마음을 좀 자유롭게 벗어나게 뭐뭐 없이 지내는 거죠. From even the possibility of constant connectivity, 지속적인 어떤 연결성의 가능성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 거기서 좀 벗어나자. 그거 없이 지내자. 인데 미리 얘기하면 5% 정도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오역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데 이런 것도 정확히 풀자고요. 그래서 to normalize deactivation, 그러니까 활성화시키지 않는 상태. 좀 연결 좀 하지 말고 그냥 쉴 때 좀 쉬어. 이해됐죠? 그게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라고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 이 put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면 노타는 당연히 아는 건데 말하다의 뜻이 있다는 것 좀 제발 기억하세요. 심지어 일부 사전에서는 put 쓰면 첫 번째 단어가 말하다라고 나오는 사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ut simply 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llowing our mind, 우리의 overstimulated neural connections. 자, 여기 allow는 이렇게 쓰였네요. A, to 이렇게요. 우리의 너무 과도하게 자극되어진 이런 신경의 연결성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야 되냐면 좀 쉬고요. 이제 좀 다시 재조립할 수 있도록. 이해됐죠? 좀 쉬자 이제 좀 내비둬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 쉽게 풀었죠. 5번으로 간 친구들 다시 한번 정서적인 연결을 지속해야 된다. 어디에 나온 얘기? 살짝 초반에 나온 얘기와 함께 후반부 해석을 완벽하게 오역하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쉬운 문제인데 수능에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시고 오답 만들 때 이렇게 주자고 정 반대되는 선택지 꼭 만든다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됐죠? 자, 밑줄 의미 문제입니다. 밑줄을 이제 맨 마지막 문장에 그어놨고요. 정답률도 70% 정도 좀 넘었던 문제니까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건 별표로 칠 만한 문제다. 문제는 쉬웠는데 한 단계만, 특히 요즘 트렌드를 생각한다면 출제 외에는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뭐냐면 미리 얘기할까요? 빨간 펜으로 써놓으세요. 주체, 주의라고 써놓으세요. 주체, 주의. 이 밑줄의 주체는 바로 we grown-ups, 우리 어른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아이들의 얘기도 나오고 어른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답 장치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없어서 쉬웠던 거지, 아이들의 얘기를 교묘하게 섞어서 선택지에 집어넣었으면 당했을 거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제가 늘 가르쳐드리는 것처럼 선생님도 어떻게 풀었냐면 마치 빈칸처럼 단순히 주제 찾기가 아니라 빈칸처럼 접근했으니까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바로 앞문장을 추론 근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가 이제 추론 근거인데 미리 그 앞문장까지 좀 미리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걸 좀 보여주면서 여기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선생님 수업 들어온 친구들은 이 효과 뭔지 알죠? 여기 딴딴딴딴딴 하면서 뭐가 생략됐는지 느낌도 잡아보시라고요. 준비됐나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긴 보면 아이들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시작하는데요. Start out as brilliantly flexible. 자, 놀라울 정도로 정말 대단할 정도로 유연하지만 그러나 helpless, 좀 무기력하고요. dependent babies, 의존적인 아가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들은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잘 배우는데 하지만 무기력하고 의존적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뭐 굳이 얘기하면 which is 정도가 생략돼 있고 great. 정말 이 아가들은 which is 뭐 who are 정도로 봐도 되고요. 그 아가들이니까 who are, 그 아가들이 great at learning everything, 모든 걸 배우는 건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terrible, 좀 끔찍한 거죠. 못하는 거죠. at doing just about anything, 뭔가를 행하는 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유연해, 그리고 잘 배워, 하지만 의존적이고 무기력하고 행하는 건 잘 못해. 그러나 이해됐죠? 그럼 우리 어른들은 형광펜. 그러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답 장치를 여기 아가들에 해당됐던 유연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잘 배운다, 뭐 요런 얘기들 넣었으면 많이 당했을 거라고요. 이해됐죠? 근데 오답 장치가 딱 하나밖에,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 없이 정답이 딱 보이게 출제가 돼서 쉬웠던 거지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고 요즘 트렌드는 이렇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그러나 느껴지죠? 여기는 아가 얘기, 이제 우리 어른 얘기. We end up as much less flexible, 훨씬 덜 유연하지만
but much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others. 훨씬 더 효율 그리고 효과적인 어른이 됩니다. Not so good at learning. 뭔가를 배우는 건 잘 못하지만 but 그러나 terrific 단어 조심하시고 이렇게 라임을 맞춘 거예요. terrific은 정말 잘하는 거죠. At planning and acting. 계획을 하고 행하는 건 정말 잘하게 되는 거고 정답은 먼저 1번이었죠. 76%였죠. 자, 에이전트, 행위자가 벌써 여기서 느낌 오죠? 사실 매력적인 오답으로 살짝 예를 넣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이따 비교해 볼 거고요. 먼저 정답 볼게요. 자, 아까 행하는 걸 잘한다는 걸 이게 conduct, 살아가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다시 과거에 배웠던 것 시제 차이 느껴지나요? 여긴 현재, 여긴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행위를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잘 배우는 그 다음에 유연한 요 얘기를 선택지에 또 넣었으면 여러분 분명히 헷갈렸을 거라고요. 이렇게 출제자의 눈까지 쫙 보게 되면 갖게 되면 수능날 이런 의도로 이거 선택지가 만들었구나 점점 보인다니까. 알겠죠? 그리고 요 강의는 집중적으로 오답은 왜 매력적인가 오메가에서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을 거고 이 강의를 지금 오메가를 통해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으로 많이 갔는데요. 일단 2번 먼저 보면 adjectives가 회사의 임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who assign 할당하다예요. 자, 그러면 역할들을 할당하는데 한 사람이 그럼 이게 핵심이잖아요. 한 사람의 특성에 따라 그러니까 이건 어른, 아이, 아까 얘기했던 잘 배우고 유연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뭐 이렇고 어른들은 이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매력적인 오답도 아닌데. 그런데 3번 정도가 이게 행위자가 된다 해서 나름 매력적인 오답 장치를 만들었는데 꿈을 실현시키는, 그죠? 근데 뭐에 의해서 더 나은 관계, relation이 핵심어가 되는 건데 이 선지에서 relation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였죠. 자, 한 번 더. 주체주의라고 빨간 펜으로 쓰고 별표까지 치라고 했던 이유는 이 문제 자체 정답률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어렵게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체, 대상이 두 가지 있는 지문에서 빈칸, 밑줄에서 물어봤던 행위자와 대상과 그 다음 상대 개념으로 나온 것의 대상, 특성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건 연습을 꼭 해두시라. 알겠죠? 자, 요지 문제입니다. 헷갈렸죠? 4번과 5번 중에 고민 안 한 것도 이상합니다. 선생님도 고민했는데 그래서 두 개 합쳐서 거의 90%가 훌쩍 넘는 선택지가 같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해줄 얘기는 사실 내가 가르친 대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약간 너무 사기꾼 같고 나를 믿지 마시고요. 통계를 믿으세요. 선생님이 요지 문제는 이제 선생님 강의를 쭉 들어온 친구도 알겠지만 항상 절반 쪼개서 후반부 굳이 문장 수를 따지면 마지막 한 두세 문장 정도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통계적으로 역대 수능 기출문제와 교과평, 평가원 이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일단 요지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자. 혹시 앞으로 계속 통계가 좀 바뀌어서 한 100문제 풀었는데 80문제 언더, 즉 정답 그렇게 풀었을 때 더 효율적인 확률이 80%가 내려가면 그땐 내가 얘기를 좀 바꾸겠지만 이 80%가 뭐야? 지금 이미 한 100문제 풀면 90문제, 95문제가 이렇게 풀리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좋으니까 행여나 헷갈렸다면 다 읽더라도 후반부 문장에 좀 더 집중하시라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4번, 5번 헷갈렸던 친구들은 그걸 조금 게을리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지에서 뭐가 핵심어인지 조금 집중하는 훈련이 좀 덜 돼 있지 않나 오늘 한번 해줄게요. 자, 1번 먼저 여기서부터 읽었거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소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적 발달 프로그램이 have become 굉장히 참신해요. 오히려 이런 발달 프로그램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읽고 참신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sustainable development. 자, 여기 때문에 4번, 5번이 헷갈린 거죠. 자, 지속 가능한 발달에 있어서 얘네들이 장애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참신하게 이거 좋은 거잖아요. 사회, 경제, 환경적 발달이라는 건. 근데 그게 오히려 지속 가능한 발달에 장애가 되었다고요? 선생님 당연히 왜? 이게 궁금하던데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there's no balance, 균형이 안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between A and B죠. 뭐와 뭐 사이인데 여기가 A, 여기가 B죠. 그럼 보세요. 환경 시스템 서비스, 그러니까 protect 에코시스템 서비스. 그러니까 뭐 환경이라고 할게요.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그런 need와 그 다음
반대로 이런 자원을 공동체의 니즈를 위해서, 그죠? 슬슬 이제 핵심어가 나오죠. 공동체의 니즈를 다 address 또 나왔죠. 선생님이 다양한 뭐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그랬고요.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제발 기억하세요. 좀 처음 듣는데요 하는 친구들 지금 외우시면 돼요. address, 뭐 주소, 연설하다. 이건 초등, 중등 레벨.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요?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공동체의 니즈를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런 자원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desire, 바람, 욕구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한쪽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거고 한쪽은 자원을 좀 쓰자라는 이런 공동체의 그런 필요, 니즈 이 둘 간에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고요. 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선지 4번 5번 이제 뭐가 핵심어인지 보여요? 그럼 공동체는 need to be, 이번에 또 뭐뭐 할 필요가 있는데 허용될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가, 그 지역사회가 identify and negotiate their own option, 자신들의 선택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자신들의 선택사항에 대해서 협상을 할 만한, 무조건 자연을 보호하는 쪽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말도 좀 들어봐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to increase their flexibility, 그들의 유연함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무조건 자연보호해,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마, 이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이럴 땐 좀 저렇게, 저럴 땐 좀 저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처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변화에. 이해됐죠? 그쪽에 갑자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금 늘려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해됐죠? 그럼 이제 정답은 일단 5번이었습니다. 생태계 관리 시, 자, 빈곤층을 포함한이란 말은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안 나왔는데 이건 아마 초반에 있었던 내용이죠.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런데 4번을 간 친구들은 이놈의 자식아 이거 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충분히 갈 만했어요.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냐면, 혹은 뭘 놓쳤냐면, 다시 4번의 선지의 핵심이 얘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천천히 뜯어봅시다. 자원의 순환과 공정한 배분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럼 뭐가 핵심어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 말자가 아니죠. 이 선지를 놓고 보자고요. 이게 답이라면 이라고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 말자가 이 글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바로 뭐 하자는 거예요? 자원을 순환시키고 공정한 배분을 하자라는 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다시 후반부 두 문장과 비교를 해보세요. 자원을 순환시키고 공정한 배분, 사람들한테 나눠주자가 이 글의 핵심이었어요? 아니죠. 이제 천천히 보니까 5번과 훨씬 더 가깝죠. 빈곤층을 포함한이란 말이 후반에 안 나왔을 뿐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게 한 번 더 느껴지죠.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이 선지에서 뭐가 핵심어인지 보는 훈련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해서 선지, 특히 매력적인 오답이 가 있는 그런 문제들은 다 이 선지마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선택지 안에서 핵심어가 뭔지 본문하고 비교해보고 주제문과 비교해보는 훈련을 계속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주제 문제입니다. 가끔씩 우리 제자님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을 때요. 주제 문제 선생님 틀렸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요 느낌. 그러니까 그게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주제는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 약간 쉬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도 정답률이 70%대였고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험생의 3분의 2 이상이 맞춤 문제니까요. 그런데 다시 거꾸로 아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거 대충 빨리 풀려고 사는 생각도 좀 버리시고요. 처음 끝까지 다 읽으시는데 다 읽어도 괜찮아요. 다만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토픽 센텐스가 명확하게, TS, 토픽 센텐스 주제문이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채로 출제가 워낙 많이 되니까 주제문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근데 이게 주제문이라면 크게 뒤에는 3가지 정도 배치가 이어진다고요. 어떤 특정한 문장이 주제문이라면 첫 번째, 가장 흔히 나오는 게 오늘도 나오는데 바꿔쓰기 되는 거. 뭐 국어 시간에는 재진술, 영어로는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냥 바꿔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같은 말이죠. 바꿔쓰기 뭐야? 앞에서는 학습이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습득이라고 했다가 뒤에서 그 다음엔 연구라고 해. 다 같은 말이네. 학습, 습득, 연구. 이런 식으로 이게 핵심 소재구나. 아니면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예시, 뭐 말로 할게요. 계속 예시가 나오는 거죠. 앞에서 과일이라고 했다가 뒤에서 바나나, 과일 예시 맞구나 이렇게. 세 번째는 근거나 이유를 드는 거. 이해됐습니까?
아, 그럼 이게 주제문이었다라고 한 번 더 확신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글은 미리 얘기하면 가장 전형적인 패턴인 바꿔쓰기를 한 3번, 4번, 5번 쭉 하는 글입니다. 끝까지 다 읽어도 괜찮은데 아, 얘가 얘랑 같은 말이구나. 캐치 좀 하시면서 보자고요. 그럼 첫 문장을 갔더니 보세요. For those of any age, 어떠한 연령대의 사람들. 자, those는 항상 뭐 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existing은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기존의라고 좀 제발 좀 번역하세요. 존재하는 좀 틀린 번역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알겠죠? 갑니다. 기존의 네트워크의 그런 friendship.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3차원의 세상. 그러니까 현실 세계. 이해됐죠? 이런 것들에게 기존 이런 네트워크에 이런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자, 이거 소위 말하는 SNS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좀 더 원어민들에게 일반적인 표현이고 지금처럼 SNS라는 표현은 약간 사용 빈도가 되게 낮은 표현입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콩글리시까지는 아닌데 알아는 두세요. 소셜 미디어가 훨씬 더 일반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번역할 때는 그냥 인스타라고 번역하세요.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인스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인스타가 굉장히 행복한 익스텐션, 연장선일 거래요. 여러분들 의사소통에.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플러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항상 초반에 이게 주제인가 생각하고 다음 장 봤더니 대놓고 위험성은 그럼 바로 그러나 들어가 있는 거죠. 형광펜. 그럼 생각하시자고. 이게 주제문인가?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주제문이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 그러나 생략된 느낌도 오죠? 바로 그 위험성은 이랬으니까.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when이나 if가 뜨게 되면 특히 긍부정이 느껴질 때는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잘 보시고 아니면 정반대로 예시일 수도 있어요. 특정한 상황을 주면. 그래서 if나 when이 나오면 주제, 긍부정이 느껴진다면 해라 하지 말라라는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나온다면 예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자고요. 대놓고 뭔가 하지 말라는 건가 봐요. 위험성이 다가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그럼 이러지 말란 얘기죠. 가짜 정체성이 자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나의 가짜 정체성이 is both tempting and possible 유혹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도 해. 내가 막 어떻게 해서는 가짜 막 그러니까 내가 허세 엄청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스타를 내가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을 것도 아니지만 특히나 혹시나 이 강의를 N수생이 듣고 있다면 고3까지는 괜찮아요. 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또 고3은 어차피 인스타 안에서 다 고3들 자기 여러분들의 그 커뮤니티가 거의 고3들 사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덜 느끼게 되는데 이제 N수생들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제 살짝 뭔가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누군가가 5월에 햇살이 참 좋다 그러면서 서울대 과잠 나와 있는 거 괜히 보여주면서 손으로 햇발 막 가리고 있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막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는 쓰레기가 된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인생은 마이웨이인데 여기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너도 덩달아가지고 이제 괜히 있어 보이려고 그냥 온갖 그리고 아니 인스타의 제자들과 현실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달라? 뭔지 알죠? 저기 비속 한 번만 쓸게요. 와꾸가 내가 하는 와꾸가 아니야. 너무 표현 좀 저급했나요? 아니 내가 아는 제자가 아니야. 이게 너니? 달라 너무 달라. 그래서 여기 알겠죠? 선생님 수업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찐으로 웃겨가지고요. 그래서 tempting possible 유혹도 되고 가능도 할 때가 그렇죠 위험이 다가오는 거죠. 어떤 관계를 통해서요. 근데 뭐가 아닌 진짜에 근거한 게 아닌 그러면서 낫을 강조한 거예요. 저렇게 기호를 써가지고. 진짜의 3차원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또 뭐 할 때 두 번째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적인 삶일 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타인의 뭐라기보다는 진짜 인간적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남의 삶을 보면서 2등급부터는 다 쓰레기인가 봐. 대학은 다 누구나 서영고 가는 거고 다 서성한 가는 거고 막 군대가 가면 지방대 가면 넌 쓰레기니?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인터넷 상에서 보면 누구나 다 1등급 2등급이고 누구나 다 추상위권 대학을 가. 아닌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제인가? 하고 이게 주제라면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뒷받침한다고요. 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자고요. 봤더니 그러니까 스크린상의 맥락 속에서 산다는 건 참 이렇게 표현했네요. 바꿔쓰기 벌써 느껴지죠?
너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에 기대서 사는 게 스크린의 맥락에서 산다는 것은 아마도 거짓된 또 나오죠. 여기 아까 페이크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바꿔쓰기 벌써 하네요. 거짓된 어떤 놈, 규범이나 규칙을 제시하는 거죠. 바람직한 이 삶의 스타일에 뭐로 가득 차 있는 친구나 어떤 파티들로 가득 차 있는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또 보세요. 또 이렇게 바꿔쓰기가 돼 있죠. 즉 평범한 인간들이 따를 때요. 어떤 이런 golden individual, 황금과 같은 그 잘난 사람들의 활동들을 따를 때 나의 자존감은 inevitably, 피할 수 없게 필연적으로 drop, 떨어지게 되겠죠.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른들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블라인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죠. 누구나 다 연봉은 1억이고 누구나 다 서울에 자가 집은 있는 거고 다 올려치기 해서 나의 삶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요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중위값이 그래요. 평균값 말고요. 중위값. 근데 다 누구나 연봉은 1억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면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평균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그 역효과로 아까 말했던 거짓된 그렇죠?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올리면서 그냥 온라인 속에 나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지속적인 이제 나르시스틱은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이런 obsession,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수능 특강인가요? 여기서 별표 치고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참 하면서 얘기했는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집착이에요, 집착. 뭐에 대한? 나의 자아에 대한 나르시스틱적인, 그러니까 나르시즘적인 뭐예요? 자아 도취에 빠져있는 나는 대단해 하면 허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죠. 이런 지속적인 집착과 그것의 부적절함이 will dominate, 지배하게 될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 또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vicious circle, 악순환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 악순환 속에서 더 비교급 뭐 하면 더욱더 뭐뭐하다. The more your identity is harmed, 너의 정체성이 더욱더 더 해롭게 되면, 즉 상처를 받게 되면 as a result of social networking, 뭐라고 번역하자고요? 인스타의 결과물로서 네가 더 정체성이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더욱더 더 너의 네 스스로가 좀 부적절하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더 찌그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쯤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죠? 그러면 정답은 쉬웠죠. 자, 부정적인 영향들인데, 자, 이거 다시 한번 인스타가 우리의 자기 어떤 perception, 인식에 미치는, 그런데 그냥 정답 1번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선택지 패턴 좀 보자고요. 이 패턴이 항상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effect of A on, 혹은 이 on 자리에 into를 쓰기도 해요. into B 해가지고 A의 영향 어디에 미치는, B에 미치는, 그럼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보세요. A가 핵심 소재, 즉 뭐예요? 인스타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의 자기 인식에 미친, 좀 더 정확하게 부정적인 영향들이 두세 개, 서너 개 이상 바꿔쓰기 해가면서 열거됐죠.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매칭해서 푸시라고요. 오답은 쫘라라락 막 3, 4%, 4, 5%씩 예쁘게 퍼졌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분석을 해보면, 자, 알 수 없는 리스크, 위험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알 수 없는 위험이 아니라 명확하게 위험이 뭔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personal well-being, 개인의 행복에 대한 위험인데 뭐로부터? 자, 인터넷 중독. 자, 소재 잘못됐죠? 조금 비틀었어요. 인터넷 중독이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뭐였어요? SNS였죠. 이랬죠.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 다음 소프트웨어의 특징들에서 또 잘못된 게 이렇게 예쁜 글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리스크 여긴 맞는데 여기 알 수 없는이 잘못된 거였던 거고, 여기는 소프트웨어의 특징들 이렇게 중립적인 글 아니었습니다. 벌써 여기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 4번 노력들. 자, 이게 답이 되려면 글의 흐름이 문제 제기에 따른 해결책들이 쭉 나왔어야 되겠죠. 어떤 대면상의 어떤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유대감을 위해서, 본드금 유대감이죠. 그럼 이건 한 단계 더 나가면 나올 수 있는 얘기긴 하나 나름 매력적 오답으로 만든 거지만 이 글은 뭐만 제기하고 끝났어요? 문제만 제기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고 마지막 5번. 자, 여긴 괜찮아요. 어려움들. 그런데 가짜 정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셜미디어 소재는 맞았어요. 아까 SNS보다는 소셜미디어가 좀 더 괜찮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가짜 정보를 필터링하는 어려움들이 열거가 된 게 아니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허상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주제 제목 문제를 단순히 쉬운 문제니까 무조건 맞춰야 돼,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고 다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제문은 잡아보자. 됐죠?
자, 제목 문제입니다. 이 글도 주제문과 함께 바꿔쓰기 하면서 뒤에서 예시가 나오는 구조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시네. 좀 이따 over the rainbow 거기서부터 예시인 거 캐치했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앞에까지 딱 읽고 바꿔쓰기 된 거 확인했다 하면서 문제 풀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구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미리 얘기하면 도입부 주고 주제 준 다음 바꿔쓰기 두세 번 해주고 예시 주는 도입부, 주제, 예시 구조의 글이었어요. 잘 보세요. 왜 이걸 선생님 딱 보자마자 도입부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멜로디란 주요한 primary, 주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Our expectation, 우리의 예상이 통제되어지는 뭐에 의해서? 작곡가들에 의해서. 와, 엄청난 얘기인가요? 우리가 멜로디를 듣다가 작곡가들에 의해서 아니 멜로디를 읽고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가 예상한 게 이렇게 통제되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슬픈 음악 듣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곡을 변주를 준다거나. 자, 그래서요. 이건 도입부. 이래놓고 이걸 인용을 합니다. 특정한 누군 얘기하지 않았지만 유명한 특정 누굴 얘기하지 않았지만 음악 이론가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주제인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주제였어요. get feel 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원리 원칙을 확인해냈대요. 자, 그럼 지금부터 get feel이 뭔지 나와야 되겠죠. 핵심 소재일 거고 이걸 3번, 4번 바꿔쓰기 한 겁니다. 즉 어떤 이 톤의 음조의 시퀀스 연속 속에서 만약 어떤 멜로디가 자 이걸 또 이렇게 바꿔쓰기 했죠. A large leap, 립이 펄쩍 뛰는 거죠. 커다랗게 도약을 하면 그게 위쪽이건 아래쪽인가 이렇게 가다가 빵 가다가 아니면 빵 이렇게 이해됐죠. 갑자기 고음 빡 내지는 저음 빡 들어가게 되면 The next note. 자, 음악 얘기 나올 때 기억나나요? 나온 김에 한번 해버릴까요? 음악 얘기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악보는 영어로 score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악보에 그리는 음은 영어로 note라고 한다고 했었고 쉼표는 rest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음계는 scale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규모라고 알고 있는 그래서 음악 피아노 쳐본 친구들 알죠? 이게 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들어갈 수 있는 그걸 scale이라고도 표현하죠. 이해됐습니까? 요런 정도 뜻.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곡하는 걸 아까 이게 compose라고 하는 거였고요. 저기들 다 기억나죠? 오케이.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시. 만약 멜로디가 커다랗게 도약을 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다음 음은 should change direction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아니면 이해됐죠? 이렇게요. 그럼 이게 주제인가? 하고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보세요. A typical melody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멜로디는 include a lot of stepwise motion. 자, 영어 단어 뒤에 wise나 혹은 알아두세요. 무슨 word 이런 말이 붙으면 항상 방향이란 뜻이에요. stepwise가 한 걸음 옆으로 도레미파 이렇게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likewise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기억나나요? 우리가 wise란 말이 들으면 이렇게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clockwise는 시계 방향으로 anti-clockwise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됐네요. 그런데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단어들은 word를 붙여요. toward, westward, eastward, j-word 이해됐죠? 이렇게요. 다들 알아들었죠? 자, 그럼 다시 가서 자, 일반적인 멜로디는 포함하는데 많은 스텝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즉 adjacent는 외우셔야 됩니다. 인접한이란 뜻이에요. 우리 또 자체 교주인 레드보캡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나와 있는 단어죠. 자, 나오네 음계. 음계 안에서 인접한 음으로 하나 간다고요. 그런데 여기 그러나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만약 멜로디가 크게 점프를 한다면 그러나 또 나오네요. 형광펜. 방금 나왔던 말 또 바꿔쓰기. 이게 get fit인가 봐요. 뭐 틈새 채우기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갭을 채우는 거니까. 만약 커다랗게 빵 하고 도약을 한다면 이론가들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a tendency 경향이 있대요. For the melody 멜로디가 원한대요. To return to the jumping off point. 이해됐나요? 자기가 뛰어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고요. 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아니면 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고요. 끝.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연 설명해가면서 여기서 갑자기 over the rainbow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작 지점으로 즉 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지점이 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정답은 2번이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선택지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형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냥 명령문이었고요. 감탄문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찾았던 주제문으로 대답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볼까요? 왜
바꿔쓰기를 전혀 안 했네요. Big Lip 멜로디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 방금 봤잖아요. 그 갭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대로 되네요. 정답률은 75%였고요. 1번에서 멜로디가 얼마나 이 멜로디에서 반복이 얼마나 멋질 수 있는가 10% 정도 갔는데 그럼 이 글의 핵심 소재를 repetition이라고 봤었어야 되는데 반복이란 말보다는 그죠? 음계가 다시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였고 over the rainbow에서 조금 당했나요? 예시니까 이 부분은 안 읽었어야 되지 않나. 전형적인 구조였죠. 초반에 도입부, 주제 바꿔쓰기가 하면서 뒤에서 예시까지. 선택지가 질문형이면 주제문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어법 문제입니다. 지겹죠? 어법은 나오는 것만 나온다. 이번 시험 문제는 다들 잘 인식을 했나 봐요. 정답은 4번이었죠. 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조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고 항상 잊지 마세요. 능수동이 아니라 구조 먼저 보고 첫 번째 그런 다음 동사 자리가 아닌가? 혹시 동사 자리 아니야? 이거 본 다음에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그때 하는 거냐 되는 거냐 being이 아니라 being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투부정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봤더니 여기 요 정도는 어법이 묻지 않았지만 기억들 나나요? 이렇게 부정어구가 튀어나오니까 뒷부분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돼 있는 거 요거는 기억하시면서 Y하고 떴으니까 다시 orangutans 하고 주어가 나오고 여기 또 who가 떴으니까 이 안에 있는 encounter 여기는 후에 걸려있는 동사한 거죠. 그럼 이 문제의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자리 끝났네요. 이 자리는 동사 자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 R로 바뀌었어야 되고 이렇게 구조 천천히 봤으면 되는 건데 5번으로 16%가 가서 좀 당황했어요. 뭐지? 그래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거 아닐까? 이제 이걸 요렇게 왓대 판별 문제로 생각한 것까지는 매우 잘했어요. 선생님 생각한 게 맞나 보세요. 틀린 친구들. 이걸 왜 틀렸을까를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선생님 생각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왓대 판별 문제로 생각을 하고 나서 이 play를 순간적으로 명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it is likely that 이럴 가능성인데 some other factor 다른 요소가 might have been in play 그러면서 여기가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되는데 앞에 명사가 있어야 말을 거꾸로 했군요. 여기 play를 동사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play가 명사로 쓰인 건데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what은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명사가 없고 이걸 플레이를 동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명사가 없네. 이거 명사 아니잖아. 이거 명사인데 이해됐죠? 전치사까지 붙어 있는데 근데 이걸 순간적으로 그렇게 봐서 뒤에 주어도 빠져 있고 앞에 명사도 없으니까 왓짜리구나 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16%가 갔으니까. 그래서 왓대 판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플레이가 저기서는 명사로 쓰였다는 거. 자, 됐죠? 자, 어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아주 낮진 않았는데 혹시 이제 틀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씹는 과정에 대한 얘기였었죠. 자, 그런데 사실 4번으로 바로 정답이 4번이었죠. 4번 문장만 보고도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틀렸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이런 팁도 하나 알아두세요. 바로 rather than에 대한 얘기죠. 큰 틀의 구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건 알고 있었나요? 이걸 A라고 하고 여길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 한다기보다는 B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패턴이죠. 그러면 A와 B의 정보는 서로 상대적인 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기도 force가 나왔습니다. 그럼 느껴지죠? 여기서 large compression, 자 커다랗게 compression, 압축하는 그런 힘을 적용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higher가 아니라 smaller, 더 적은 힘으로 쉽게 더 적은 힘으로도 음식이 씹혀지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어휘 문제를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해서 푸는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적용하면서 분명히 마치 빈칸 추론처럼 근거가 있거든요. 그냥 쭉 읽어보고 느낌이 아니라 반여 개념 정확하게 보면서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야 될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될지 이렇게 대칭하는 정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됐죠? 자, 빈칸 추론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격하게 풀면 빈칸만 읽고 뭐야 이거 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뒤에서 근거 보고 한 번 더 확신을 했어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빈칸만 보고도 이게 답이겠는데? 일단 바로 유사 구조입니다. 사실 이 시험지에
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의 난이도로 보면 가장 어려운 지문이 한 34번 정도, 34번인가요?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지금 하는 말 똑같이 한번 해줄게요. 바로 써놓으실까요? 유사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랑 똑같이 부정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destructive랑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학습이란 건 learning, 뭔가를 배운다는 건 constructive, 자 건설적인 거야. 자 파괴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의미하는데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정신적 모델들을 파괴할 필요가 없어라는 얘기겠죠. 없앨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 파괴하다, 없애다의 개념이 답하니까 알잖아요. 파괴하다, 없애다의 개념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1번 replace, 대체하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1번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납득은 되나요? 물론 이것만 어느 선생 이것만 보고 정답 1번하고 넘어가요. 확인해야죠. 그래서 중간쯤 보면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한 번 더 형광펜. 똑같이 여기 부정어 유사구조 잡고 나서 우린 부정어 뒤에 들어갈 말 destroy your old models, mental model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기존에 과거에 예전에 있었던 멘탈 모델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아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 똑같은 거 보고 얘랑 같은 말이니까 즉 얘랑 같은 부정어니까 여기는 얘랑 같은 말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습관을 좀 들여 놓으세요. 됐죠? 자, 빈칸 추론이고요. 첫 문장에 빈칸이 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인데 정답률을 보고 조금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30% 정답률. 선생님 커피 한 모금 할게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밤 11시 한 반 정도 됐는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휘력에 대한.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내 자랑이 되는 건데 뭐 자랑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자고 하려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건 선생님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 유대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으니까 이 강의 듣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자체 어휘교재 우리 선생님이 만든 레드북캡 진짜 달달달 하세요. 알겠죠? 거기서도 이 단어 어원까지 설명하면서 충분히 해줬고 우리 또 선생님 피드백 받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현장 테스트, 온라인 테스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잘 쫓아오시고요. 단어를 계속 누적시키면서 반복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휘력. 이거 말고는 틀린 이유를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이거는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빈칸의 주어가 공통점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conceptual art와 그 다음 computer art 이 둘 간의 공통점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conceptual art 얘기가 나오거나 computer art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둘 뭐 캐치하다 보면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자 단어 조심. author 바로 작가의 존재를 억제한대요. 억압한대요. suppression 억누른대요. 그럼 작가의 존재를 없애버린다. 작가를 없앤다는 얘기죠. 2번 의미 없는 반복을 거부한대요. 그럼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의미 없는 반복을 거부한다. 반복하지 않는다. 말장난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자 elevate 우리 엘리베이터 타죠. elevation 승화시키는 거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사물을 뭘로 상승시키냐면 예술로.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보면서 이 두 예술이 있는데 이 두 예술 간의 공통점이 작가의 존재를 억누르고 억압시킨다는 건지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 일상적인 막 씹던 껌을 가지고도 예술로 만든다는 건지 이해됐죠? 네 번째, 선호하는데 preference A to B입니다. A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뭐보다? B보다입니다. 그럼 얘가 아니라 얘인 거예요. 단순함을 더 선호한다고요. 뭐보다는? elaboration, 정교함보다는. 그럼 이게 답이면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거 직사각형 딱 놓고도 예술 이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됐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예술가들의 경향인데 어떤 작업을 하는 이게 핵심하겠죠. collaboration, 협업을 통해 작업하려는. 그러면 1, 2, 3, 4, 5에서 다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풀기는 쉬워지는 거죠. 근거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글이 선생님 왜 고민이 많아졌냐면 근거가 3번, 4번 계속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죠. 여기 한 번. 그러니까 이 3번의 힌트를 보고도 틀렸다. 그럼 할 수 있는 생각은 어휘력 때문에. 이해됐죠? 즉, 자, 컨셉 예술가들은 오케이, 우리 공통점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바로 보면 되겠죠? 디커플, 커플이 결합하는 거니까 디커플은 분리시키는 거죠. 그 관계,
예술적 사물과 예술가들의 관계를 분리시킨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detached, 떨어진다고요. 분리된다고요. 또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언급한 것처럼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예술가들의 기술에. 예술가들 꺼져. 3번 얘기했어요. 예술가들 꺼지라고. 근데 정답률이 당황스럽다니까. 당황을 넘어 극악스럽다고. 이거 뭐야? 단어 몰라서 친구들 반성하세요. 그리고 하면 됩니다. 이제에서 뭐해가 아니라 은근히가 아니죠. 선생님 강의를 하면 고3 N수생이 단어를 더 열심히 안 외웁니다. 오히려 특목 자사고 준비하는 중학생들이 훨씬 더 열심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 같아요. 고3이라고 급하다는 이유로 단어 암기 안 하고 그러지 맙시다. 즉 작가의 존재를 억압한다, 억누른다, 없애버린다. 그냥 이 정도 바꿔쓰기인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presence를 여기 있는 suppression을 혹은 여기 있는 presence를 좀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않았나?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레드 보캐블러션 열심히 암기합시다. 됐죠? 자, 빈칸 추론이고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한번 더 써볼까요? 정말 지겹게 얘기하는 바로 선천이냐 후천이냐. 이걸 지금 선생님 이제 강의한 지 한 6, 7년 됐으니까 16,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편가르기라고 해도 좋고요. 갈라치기라고 해도 좋고요. 대칭점, 대립각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매번 나오는 소재예요. 매번.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쭉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천적이다 그러면 유전적이다. 맞죠? 타고난 거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머돼 있다. 생물학적이다. 다 같은 말이죠. 다시 후천적이다. 학습돼 있다. 문화적이다. 뭔가 변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소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후천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럼 다시 유연하다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정해진 대로 한다 그러면 이쪽인 거죠. 유연함이 떨어지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빈칸 볼게요. 특별히 앞으로 읽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빈칸을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음식을 찾는 걸 배우는 법에 관한 엄청난 의존이 벌써 여기서 선생님은 이거 보고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도 판단해 보세요. 냉정하게 보세요. 비판적으로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 선생님 빈칸만 읽고 미리 얘기할게요. 답 대부분 아니까. 5번이 답이겠는걸? 이라고 매우 높게 생각했어요. 물론 뒤를 봤죠. 그래서 지금부터 비판적으로 보라고요. 지는 답을 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말이 납득이 가능한지. 왜냐면 선생님 강의를 다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야생 속 동물들을 즉 이미 여기서 학습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후천적인 것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됐죠? 학습에 의존하는 것이 엄청난 의존이 야생 속 동물들을 자 보세요. 공동체 자신의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애들과 좀 덜 협력적이게 한다. 그럼 이건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덜 협력적이다. 그 다음 덜 집중한대요. 모니터링 감시하는데 다가오고 있는 포식자의 그런 접근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똑똑하대요. 얘네들이. 이런 의존이 동물들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든대요. 자신들의 natural surrounding, 타고난, 그렇죠? 그런 주변 환경을 형성하는데. 그 다음, 좀 더 민감해진대요. 시각적 정보에 어떤 다른 자극들보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상대적으로 2번, 4번은 상대 정보라는 건 알겠어요. 얘네는 다가오고 있는 그 포식자가 다가오는 걸 집중하는, 이 모니터링 하는데 덜 집중한다 그랬고, 4번은 여기 더 시각적 정보에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5번 보세요. 더 유연하고 그리고 다양성, 환경의 다양성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뭐야? 학습한다, 후천적이다.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죠. 적응한다, 유연한다. 그러니까 이 소재를 평상시에 바구에 있으면 그냥 보인다니까요. 물론 확인해야죠. 그래서 뒷문장을 봤더니 생물학자 이분의 인용이 쭉 나오면서 이분께서 열려있다, 닫혀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죠. 이제 사자 얘기가 나옵니다. 사냥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형광펜. 이분께서 이제 후반부가 뭐라고 하셨냐면 The detail of the hunt vary. 사냥의 그 세부사항은 vary, 매우 다릅니다. Every time은 접속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요. 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마다 every time 접속사 다르다고요. 디테일들은. 그래서 그러므로 최종 결론 No combination, 조합이 없다고요. 단순한 simple flex art laid down in the nervous system. 그러니까 신경세포와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딱 정해진 이런 것들이 적합한 게 없다고.
뭐 하기 위한? 무한한, 또 나오잖아요. infinite, 무한한 다양성. 뭐에 대해서 어떤 요구할 만한 requirement, 요구 조건에 대한 뭐에 대해서 음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매분 사냥의 세부사항들은 달라지고 유연하고 학습되고 후천적으로 경험되고 뭐 여기 얘네들은 문화는 없겠지만 문화적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선천후천 선택지만 잘 골랐어도 정답률 49% 잡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을 거고 사실 선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선천적이다 이런 개념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더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할 수 있겠죠? 항상 갈라치기, 편가르기, 대칭점 잡는 거. 됐죠? 자, 빈칸 추론이고요. 요 시험지에서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가장 높았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부터 풀어줄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은 어처구니 없이 풀어주겠습니다. 에? 이걸 이렇게 푼다고? 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을 이해시켜주는 인문학 수업을 겸하는 수업 하나. 그리고 미리 사전에 얘기합니다. 후자는 문제풀이 강의로서는 빵점짜리 강의입니다. 알겠죠? 거듭 얘기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지금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이걸 이해하고 풀었나요? 맞추고 틀리고 가네.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강사로서 오래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2번 곱씹어가면서 읽었어요. 문제는 순식간에 풀었는데 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이 수준이 아니라 그럼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선생님도 2번 정도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전자도 해야 되고 후자도 연습은 해야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를 다 하는데 문제풀이로는 다시 한번 후자 쪽으로 즉 지문을 이해해가면서 푸는 쪽으로 접근하는 건 선생님 극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보세요.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이것도 미리 체크해놓고 이건 좀 이따 이유는 가르쳐 줄 건데 여기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이때 for는 왜냐하면입니다. because. 그 다음에 여기 부정어 있는 거 잘 보시고 빈칸 앞에 부정어. 자, 선생님은 앞에서 근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뭔가 열거되고 있다는 거고 열거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유사 구조 반복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 구조 반복이거나 대등한 소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직하게 플라저블리는 밑에 별표 치고 나왔는데 암기는 해두세요. 그냥 나온 적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럼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 어떤 혁신의 어떤 혁명적 재구성, 과학의 재구성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말이야 빈칸이란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야 이건데 뭐가 없냐라고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뭔가 유사 구조라거나 대등한 소재가 나오겠죠. 생각하고 보세요. 이제 내가 체크해 좀 나오니까 갑자기 뭐가 보이나요? 혹시 보이나요? 이거 because 잡아주세요. 똑같잖아요. There is 아까 빈칸에서도 there can be no라고 했죠. 뭐 is가 can be 정도로 바뀐 거. 그럼 여기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얘랑 같은 말일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 neutral standard by which to assess네. 죄송합니다. assess 평가할 만한 거. 그러니까 중립적 어떤 스탠더드, 표준이나 기준, 평가할 만한 어떤 변화의 장점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표준적인 기준이 없다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똑같은 노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중립적 기준이 없다. 중립적 기준이란 말이 들어가야 될 텐데 선지에서 중립적 기준은 2번밖에 없죠. 완벽하게 거의 유사하죠. 뭐예요? 자, 이 단어는 나올 때마다 조심하자고 얘기했죠. partially 부분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편파적인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impartial하게 되면 편파적이지 않은 즉 중립적인 neutral에서 여기 나와 있는 impartial로 화살표 꽂아주세요. 그래서 정답률은 43%, 오답은 쫘르륵 퍼졌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 이해는 안 됐잖아요. 지금 이해는 지금부터 시켜줄게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유사 구조만으로 풀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유사 구조. 사실 이 시험지에 31번 문제 정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안 듣고 온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해설강에서 이 34번 지문 언급하면서 한번 되겠으니까 혹시 쉽게 풀었더라도 확인만 해보세요. 31번 유사구조. 이렇게 유사구조 패턴으로 풀 수 있는 빈칸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시험지를 지문을 이해를 좀 시켜 드릴게요. 미리 선요약을 하고 갈까요? 뭐냐면
커피 좀 마실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A라는 과학 이론을 배웠어. 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글로 쓰는 게 최고야, 인마.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간이 흘러 새로운 과학자가 나타나서 요즘 시대에 누가 글로 쓰니? 아우, 이제는 다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거야. 아, 글로 쓰는 건 틀렸구나. 컴퓨터로 써야지. 또 시간 좀 흘러서 아이, 그 컴퓨터 타이핑 같은 소리하고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 요즘 인공지능은 말로 하는 게 최고야. 자, 그럼 다 누구나 새로운 무언가가 앞에 건 틀렸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글쓰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써서 우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이게 옳다라는, 이게 틀렸고 이런 변화를 한 건데 A에서 B로 바뀌었고 B에서 C로 바뀐 건 알겠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옳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바뀌었으니까 옳아 보이는 거야. 참신하네요. 다시 한번. 이게 좋아서 바뀐 게 아니라 바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뿐 아니야? 이게 좋아서 바뀌었다라는 증거 있어? 우리 그렇게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한 관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혁명의 승리당. 이때 party는 이제 당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승리. 아까 다시 한번, 자, 글로 쓰자라고 했던 당에서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합시다 라는 그 혁신적인 새로운 이론이 됐죠? can claim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혹시 문제 풀이만을 지금 듣고자 했던 친구들은 끄셔도 됩니다. 끝. 지금부터 이 질문 인문학 수업이에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to resolve the fundamental anomaly. 자, 이 단어는 밑에 별표 치고 나오긴 했는데 요거를 얘들아, 이 단어를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normal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normal이 정상이잖아요. 이게 왜 변칙인 거예요? 영어단 앞에 A나 A, B가 붙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 뭐가 없는 거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알아두세요. 그럼 anomaly가 되는 거면 정상에서 벗어난 거니까 변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기존의 패러다임에 이 변칙들, 틀렸던 거, 지금 새로운 게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 되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비정상들을 우리가 해결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글로 쓰는 것의 비정상적인 거 우리가 해결했어. 이제 전부 다 타이핑의 시대야. 요즘 누가 연필로 쓰니? 이러면서. 그다음 두 번째, to have renewed the prospect. 이런 전망을 다시 새롭게 했어. 이 성공적인 조사 연구에 대한. 근데 그게 서로 우리 공유되어진, 이제 우리 다 함께 타이핑의 세대가 된 거니까 이 공유되어진 가정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이런 성공적인 연구에 대한 전망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했어. 이제는 타이핑의 시대야. 이해됐죠? 자, 정말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다시 씁니다. 교과서도 다시 써요. 이제 그동안의 교과서에서는 글로 쓰는 게 최고다 했다가 이제 타이핑이다. 인터넷 시대, IT 시대인데 이제 다 키보드 치는 거지. 그리고 retells, 다시 말하는 거죠. 그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자, 컴퓨터의 역사는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to reflect this point of view, 이런 관점들을 반영하는 거죠. 이제 타이핑이 최고다. 이해됐습니까? 자, but 그러나 이제 빈칸이 있던 문장이 이 부분이죠. 빈칸 앞부분 문장이. From the standpoint of the losers. 자, 패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즉 글로 쓰던, 연필로 쓰던 이 패배자. 아니면 꼭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중립적으로, impartially, 중립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제 진술이 rewriting, 타이핑하는 게 최고야라는 이 제 진술이 seem to mark change, 어떤 변화를 표시한 것 같은데 뭐 없이 어떤 진정한 주장 없이 진보에 대한. 즉 무슨 말이냐면 There's no neutral standard. 중립적인 표준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어떤 변화의 이점을 평가할 만한. 타이핑으로 바뀐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니네들 주장은 알겠는데 그건 니네 주장이잖아. 역사는 왜? 승자의 역사니까. 승자들이 자신들이 쓴 거는 알겠는데 꼭 연필로 쓰던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키보드로 바꾼 게 아니 무슨 이점이 있는 거야. 중립적으로 말을 해봐. 아니 그 니네 생각이고 니네의 입장 말고 중립적인 기준이라는 거 이미 세상이 키보드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중립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바뀐 건 알겠는데. The resulting body of knowledge. 그러니까 the body 그럼 이제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자가 몸체자니까. 이 전반적인 결과적인 이런 전체 지식의 양이 키보드가 낮다라는 이 전체 지식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건 중간에 껴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적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Much of what was previously known. 그 이전에 믿어지던 것들, 손으로 쓰는 게 최고야라는 그 이전에 믿어지는 것들이 have to be excluded, 배제되어 있으니까요. 뭐 없이 좀 더 이 결정적인 어떤 반박, 자신들 제 생각은 말이에요 이러면서 연필로 쓰다 하던 그런 기존의 당들이 자신들이 결정적으로 반박할 만한 거 없이 그 사람들의 반박 없이 누구의 의견만 나오는 거예요. 키보드파의 의견만 나오는 거니까. 이해됐죠? 다시 한번 역사는 승자의 역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빈칸.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재구성, 과학의 재구성에 대해서 이제 타이핑이 나왔다는 이 과학의 재구성에 대해서 그럼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럴듯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진리를 향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아까 이제 빈칸 그대로 넣어서 갈게요. 어떤 중립적인 formulation of standard, 어떤 표준이 없으니까 이 평가할 만한 전부 다 승자 입장에서 가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the available justif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자, 어떤 과학적 지식의 어떤 혁신 이후에 과학적 지식의 어떤 정당화는 justification. 그러니까 키보드가 더 나아라는 이 정당화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진 건데 어떤 새로운 용어, 뭐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어떤 표준들에 따라서 키보드가 더 좋다라는 어쨌든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 뭐 충분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이게 키보드파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이 문장과 이 문장 빈칸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또 똑같이 문장 구조 또 이어지죠. 그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은 말이 되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그래야 하고.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중립적인 어떤 표준이 없다라고 했죠. 그럼 중립적이지 않은 거니까 이거 뭐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즉 이러한 표준들과 이러한 용어들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즉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 즉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우리의 주관,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으니까 옳아 보이는 거지 중립적인 과거 사람들의 주장은 다 쏙 들어가 있네. 손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주장과 반박은 다 빠져 있네. 그냥 우리 입장에서밖에 안 써져 있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는 시켜드렸고요. 어때요? 사기죠. 이렇게 지문을 이해시켜줘 가면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풀이 수업이 아니라 지문 분석 강의고 인문학 수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건 수험생들이 남은 시간에 할 공부는 아니에요. 문장 독해를 해가면서 정확하게 독해력을 높이는 건 좋으나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대부분이라는 말은 뺄게요. 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과 지문을 이해한다는 건 별개의 얘기예요. 지문 이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문 이해가 안 돼도 풀 수 있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배경 지식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 헷갈렸죠? 3번하고 4번 중에서 고민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고민했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1번까지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도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저를 믿을 게 아니라 통계를 믿으면 되니까 단 한 번도 1번이 답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 1번까지 읽고 나서 주제가 잡히면 베스트입니다. 알겠죠? 자, 저도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주제가 잡히나 한번 가볼게요. 어떤 쓰여져 있는 단어는 분명하고 가장 손쉬운 어떤 지점인데 여기서 플레이스는 장소, 지점 이렇게 갈게요. 뭔가 시작할 만한 여러분이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탐험 조사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낙성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낙성대요.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서울대 있고 선생님 현장 강의 또 오는 친구들 알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선생님 이제 대치형도 스튜디오가 있는 이 평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낙성대 평촌이라는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근데 낙성대는 봤더니 별이 떨어졌다. 강감창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평촌은 그냥 넓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럼 과거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허벌판처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역사 쓰여져 있는 역사서를 보는 거예요. 만약 if only to see what has already been written on the subject. 이 주제에 관해서 쓰여졌던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역사서 딱 보는 게 이게 평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게 뭔지 이렇게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뭔지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자,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바꿔 쓰겠죠. local, 이게 핵심 소재라는 걸 알겠네요. 형광펜이 빠졌네요. 형광펜 좀 넣어주세요. local history books.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역사서가 이제 방금 쓰여져 있던 단어를 이렇게 바꿔 쓰겠죠. 자, 좋아요. 역사서가 수세기 동안 쓰여졌고, 그리고 그 퀄리티, 그 품질에 있어서도 자, 굉장히 variable. 자, 변화무쌍하다. 자, 이 말을 왜 하는지 뒤에 가서 나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은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역사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져 왔고, 그리고 그 역사서의 퀄리티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좀 후진 퀄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상상의 나래를 쓴 거야. 사람이 알을 깨고 나왔다고? 뭐? 이게 말이 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러면서 믿을 수 없는. 하지만 어떤 역사서는 객관적인 팩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맞는 팩트들이 다 아구가 들어막는 그런 퀄리티의 역사서도 있겠죠. 자, 그런 다양한 역사서들이 있을 거라고. 이러한 책들은 이렇게 연결되네요. These books, 됐죠? will certainly not mention your ancestor. 여러분의 조상님을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 이름에 의해서요. 뭐 하지만 않는다면 그 여러분의 조상님이 특별하게 어떤 prominent part, 저명한, 유명한 어떤 역할을 한 것만 아니라면 어떤 그 지역의 발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밀양 손씨, 선생님 이제 우리 이름이 손우재거든요. 자, 제이쌤인데, 자, 밀양 손씨 목사 공파 44세 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증조 할아버지 성함까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성함은 손자, 개자, 주자를 쓰셨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손자, 아자, 인자를 쓰셨습니다. 아, 죄송한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고조 할아버지 성함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자, 근데 우리 손아인 할아버지는 우리 족보에라 나오시는 분이죠. 아니, 우리 역사서에 우리 손아인 할아버지 안 나와. 그렇죠. 특정 개인의 이름이 언급되진 않을 거라고요. 엄청나 뭐 이순신 장군의 막 뭐 저기 거북선 만드실 때 옆에서 망치질을 도왔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 그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면 여러분의 조상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1번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자, 이제 2번, 3번, 4번 가는데, 그러나 역접 주면서 they do provide, they는 그 역사서겠죠. 역사서가 정보를 제공하겠죠. 어떤 장소가 어떻게 시간이 따라 변했는지, 누가 중요한 major personalities, 어떤 개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했었던. 그럼 여기 그러나 주면서 앞문장에서는 특정한 여러분의 조상님을 언급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이런 정보는 제공해 줄 거야. 말은 되네요. 여기가 연결됐죠? 오케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즉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제가 여기까지 잘 쫓아왔죠? 왜냐하면 3, 4번 합쳐서 거의 90%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3번을 봤더니 선생님 이제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든 게, 여기서 이제 에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면 이 트위스트가 반전이거든요. 역사서에 반전이 어디 있어? 소설 쓰는 거죠.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린 분명히 역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만약 작가가 writing from personal experiences, 개인적 경험으로 글을 쓰고 있다면 역사서 쓰는데? 자, 갑시다. It must be allowed. 자, 허용되어야 합니다. Spend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걸 추구하는데, 창의적인 트위스트, 반전을 주는데, 어떤 이야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야기예요. 역사서 쓰는 얘기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까지 읽었을 때 이 글의 주제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주제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만 가지고 3번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도 그랬어요. 4번, 5번을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 그 책이 뭐 하지 않는다면 또예요. 굉장히 크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게 아니라면, 아니면 district, 자, 이게 명확하게 구별될 정도로 선택되어진 것들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면 그 작가는 반드시 골라야 되는데, 주의 깊게 골라야 돼요. What he's to include, 그가 뭘 포함하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뭘 포함할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오케이, 연결되네요. 역사서에 여러분의 조상님의 이름이 포함이 되진 않을 거고, 이런저런 정보들은, 중요한 사건들은 포함을 시킬 거니까 무엇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우리들의 우선순위와는, 독자들의 우선순위와는 똑같지 않을 거라고요. 5번까지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4번이 맞다면 선생님 여기 읽고 4번이 맞네? 4번 흐른 거가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5번의 내용이죠. 5번을 봤더니 이제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일부 아니면 좀 선호할 만하게도 모든 책들을 읽어봐야 돼. 그 지역에 관해서 쓰여진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살았었던 무슨 말이에요? 퀄리티가 그러니까 어떤 책은 어떤 게 포함되기도 하고 내가 선호할 만한 게 포함 안 되기도 하고 쓸데없는 게 포함되기도 하고 퀄리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1번 앞문장에서 다 다르니까 이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23%가 갔는데 4번, 5번이 명확하게 이어지잖아요.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독자들의 우선순위와 다 같지가 않으니까 다 읽어봐야 돼. 퀄리티가 다 다르단 말을 이렇게 연결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정답은 확실하게 3번. 3번은 무슨 얘기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글을 쓰는 소설의 얘기였던 겁니다. 주제문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됐죠? 자,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치고는 정답률은 높았어요. 그 문제가 딱 깔끔하게 딱딱딱 잡혔다는 얘기죠. 다만 깔끔하게 안 잡히더라도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 고리 중심으로 푸는 건 계속 강조합니다. 일단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미리 여기 형광펜 쳐놓고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높았어요. 왜냐면 선생님 여러분 너무 낮게 여겼나 봐요. 왜냐면 글의 흐름이 4번 정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휘청휘청 하는 건데, 잘 잡았더라고요. 잘했습니다. 근데 알고 풀었나는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어떤 동물을 보고 동물과 상호작용하려는 그런 바람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입니다. 근데 그게 대중문화처럼 형성이 된 건데요. Can be motivating factor, 동기부여적인 요소일 수 있죠. 여행에 대한. 그렇죠. 호주의 코알라 보러, 캥거루 보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자 이제 마이너스 바로 나옵니다. 특정 동물의 부정적인 인식이 벌써 마이너스 느껴지죠. 지금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글이에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잘 잡아야 됩니다.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in discouraging people. 자, 뭐 하는 걸 막다 그럴 때 뒤에 from ing 나오죠. 특정 장소에 방문하는 걸 사람들을 막는데 정반대 역할. 즉, 그런 동물이 있어서 가기 싫어하면 마이너스로 출발했어요. 자, 이제 A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There are a variety of t-shirts. 다양한 티셔츠와 T-Tower designs. 이 차 타월 그런 이 디자인들이 있는데 Celebrate the dangerous animal. 이거 누가 봐도 플러스잖아요. 이런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A로 시작할 확률은 원래 낮았는데 확실히 아니에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주어진 문장은 마이너스였는데 예를 들어 하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B번부터 마이너스는 맞으니까 시작은 B 아니면 C인 게 확실해졌네요. B를 봤더니 부정적인 영향들인데요. 어떤 동물의 관광 경업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분석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몇몇 작은 연구에 있어서. 자, 그럼 이건 주어진 문장으로 받기 나쁘진 않죠? 근데 이 안에서도 그러나 death, 뭐가 죽음이나 부상이 동물에 의해서 관광객들에게 가해진 죽음이나 부상이 are tiny, 굉장히 작습니다 하면서 이 안에서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또 다시 바꾸죠. 죽을 가능성이나 부상당할 가능성은 작습니다니까 분명히 플러스잖아요. 굳이 표현한다면.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작은 B로 나쁘지 않고 B에서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꿨다는 것까지 알고 갔는데 C에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또 역접이에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보다 잘 풀었다니까. 오. 여기 가능성이 충분하대요. 그럼 무슨 가능성인지 보면 뿔마 잡히겠죠. They might encounter dangerous animal. 그들이 위험한 동물들을 마주할 가능성, 예를 들면 상어라거나 아니면 뱀이라거나 아니면 말라리아 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한 건 마이너스죠. 그럼 이 앞은 플러스였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그럼 시작은 C도 아니네요. 확실해졌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B이고 여기서 예를 들어 하면서 동물 얘기로 넘어갈 건 아니고 그죠? 오케이. 여기를 플러스로 봤으니까 이걸 뒤집으면서 누가 잡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나왔던 건 네가 죽을 가능성, 다칠 가능성은 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해. 그럼 여기 C가 A로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로 끝났어요? 형광펜. 이걸 마케팅
마케팅 기회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뒤집네요. 그럼 이걸 누가 받아준 거예요? 티셔츠 엄청 많아. 마케팅 기회. 그래서 정답은 BCA. 정답률 70%. 그래도 한 50%대 정도로 생각했는데 흐름을 막 바꿨는데도 잘 쫓아온 거 보니까 흐름 잡는 훈련들은 잘 돼 있나 보네요. 다만 방금 푼 것처럼 뿔만 안 잡고 느낌으로 푼 친구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잡아두도록. 됐죠? 자, 순서 문제입니다. 왜 웃냐면 마치 이제 수업 준비하다가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대학 때 학부 때 선생님 뭐 몇몇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경영 경제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학부 때부터 그냥 영어가 좋았어요. 이건 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언젠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 은사님 덕인데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한 분한테 3년 동안 배웠는데 운이 좋아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제 학년 올라가시면서 그 선생님께서 근데 그 선생님 되게 그 선생님 덕에 영어가 너무 좋아서요. 영문학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문과 수업을 그냥 들었습니다. 물론 학점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외국 교수님들 중에서 너무나 존경하는 지금도 다행히 살아계시는 노암 참스키 교수님.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제자님들 중에서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게 될 친구들은 당연히 만나게 될 분입니다. 이 노암 참스키 선생님의 유명한 이론 얘기가 나옵니다. 첫 줄 딱 읽는 순간, 뭐야.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설명 먼저 하면 사기니까 내용 설명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건데 풀다 보면 참스키 교수님의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언어 습득에 대한 내용 설명하면 안 되죠. 풀고 나서 살짝 할게요. 자, 갑니다. In the course of acquiring a language, 언어를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exposed to only a finite, 발음 조심하시고 finite 아니고 finite라고 읽고 여기 in이 붙으면 infinite라고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finite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제한된 세트의 그런 utterance, 발화죠. 암기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말하다, utterance, 발화. 자, 제한된 숫자의 발화에 노출됩니다. 그렇죠. 꽤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나 they come to, 몇 번 했죠? come to, get to, grow to는 셋 다 뭐뭐 하게 되다. 과정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나오네요. An infinite set of sentences. 그렇죠. 무한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까 하면서 이게 궁금하죠. 자, 편한 마음으로 A로 한번 출발해 봅시다. A는 시작 확률이 매우 낮죠. 물론 아예 배제만 안 하시면 돼요. 아주 가끔 나오니까 수능 기준은 2번이었고요. A로 시작했던 게. 그러나 they all arrive at pretty much the same grammar.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읽고 형광 좀 쳐주시고요. 똑같은 문법에 도착한다를 보고 앞 내용 예상이 충분히 되죠. 그러나 그들 모두는 꽤 똑같은 문법에 도착한다. 그럼 이 앞은 애들마다 다 달랐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테니까 A로 시작할 수가 아예 없네요. 이제는 통계가 아니라, 그죠? 아까 주어진 문제에 그런 내용 전혀 없었으니까. 자, 이제 B를 갑시다. 그래서 despite the severe limitation and variation in input, children receive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제약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인풋에 있어서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의 어떤 개인적 상황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이런 상황들, 애들의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develop a rich, 되게 풍부하면서도, 자, 유니폼은 또 나왔네요. 선생님 몇 번 얘기했는데 유니폼은 교복이 먼저 생각나면 안 되고 획일적인이라는 형용사 뜻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 형태의 유니포머티는 획일성이에요. 교복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언어 지식의 획일적인, 풍부하면서도 획일적인 시스템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자, 일단 B로 시작하기가 나쁘네요. 그죠? 아까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아이들이 풍부하고 이렇게. 자, 그런데 C를 봤더니 이걸 뭐라고 받아준 거예요? 아까 아이들이 노출되는 발화는 제한적인데 문장은 무한히 쓰게 된다를 this로 받으면서, 자, refer to as 꼭 넣어야 되고요. 뭐뭐로 언급되어진다는 표현이고 바로 창의적인 측면. 언어 사용, 아까 마지막 문장하고 그대로 연결되죠? 언어 사용의 창의적인 측면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대로 바꿔 쓰겠죠. 화살표 쫙 꽂아주세요. 그럼 시작이 바로 C라는 거고, 여기에 최초라고 해야 되겠죠. 이론상으로 처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립하셨던 분이 지금 MIT 공대에 이 종신 교수님이신 노암 참스키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이제 강의하면서 감히 제가
뭐 간접적으로는 스승님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참스키 교수님의 이론을 내 현장 수업이나 여러분들 수업에서 많이 좀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묻어내려고 사실 애는 조금 많이 썼습니다. 청크라거나 덩어리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뭐 근데 그 뭐 내 자랑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자, 참스키 선생님 얘기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막 반가워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에서 뭐로 갈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The precise linguistic input children receive. 아이들이 받는 정확한, 발음 조심하시고요. precise. 언어적 인풋이 differs. 다릅니다. 형 앞에 저줄 써주세요. 애들마다 다르고 어떠한 두 아이도 똑같은, 정확하게 똑같은 발화에 노출되지 않습니다를 A로 받을래요? B로 받을래요? 보세요. A번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언급되어 있죠. 즉, 그러나 애들마다 상황은 다 다른데 그러나 똑같은 문법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A가 B로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A번 끄트머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시스템적인 어떤 이 언어의 시스템적인 지식을 발달시켜요를 여기서 그대로 바꿔쓰게 하면서 그러므로 아이들이 풍부한 그 다음에서도 획일적인 언어 시스템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겁니다라는 결론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받아준 거죠. 그래서 CAB였고 소재치고는 선생님 생각보다는 또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재치고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 철학 소재만 나오면 우리 쌤들이 난리가 나는데 그걸 감안하면 생각보다는 많이들 맞췄다. 자, 시작점 CAB 잘 잡았고요. 바꿔쓰기 돼 있었고 그러나 등 중심으로 앞뒤 내용 추론하는 연습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언어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참스키 교수님의 책은 읽어보도록. 됐죠? 자, 38번 순서, 위치 문제죠. 위치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위에다가 빨간 펜으로 전개 방식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정답률이 아주 낮지는 않았죠. 60%대 정답률 나왔으니까 풀만한 문제였는데, 또 알아둘만한 패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experiment, 형광펜 좀 쳐놓고요. 자,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실험조사 연구입니다. 실험조사 연구인데 주어진 문장에 실험 결과를 묻고 있죠. 그러면 이 글은 실험조사 연구의 패턴에 따라서 실험 결과를 주고 시사점을 주는 구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제 변화에 주의하면서 잘 보세요. 자, 일단 시간이 혹은 시간의 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떤 일상생활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 자, 발음 하나 조심할 건 purchase는 틀린 발음에 가깝습니다. purchase라고 해야 돼요. 아예 틀린 발음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일상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시간 혹은 시간의 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분들께서는요, 한 실험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Looking at the relationship, 관계를 바라보는 건데 어떤 visual salience는 밑에 별표 치고 탁월함, 뛰어남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salient가 밑에 별표 치고 그냥 나온 적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암기는 해두세요. 우리 형용사로 쓰게 되면 탁월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구매 결정,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것과 실제 구매 결정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실험을 했대요. 자, 이 정도까지 읽고 나서 주어진 문장을 보면 그 결과는 하면서 여기 was까지 빠졌는데 was까지 바로 이랬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사지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when things happen to happen quickly, 이때 things는 그냥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이 좀 빨리 발생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제품을 가냐면 우리의 눈을 가장 끄는 제품을 산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내용적인 걸 떠나서 이 문제는 시제 변화로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특히 조금 헷갈렸던 3, 4, 5번에서 헷갈렸던 친구들은 시제 변화 잘 보세요. 분명히 이 글 안에서 과거에서 실험 결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아직 실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실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 15개의 서로 다른 푸드 아이템, 음식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1점에서 15점 정도까지의 스케어 범주를 주고요. 아직 실험 결과 나올 상황이 아니네요. 3번 뒤를 갔더니 they were then presented in varying brightness and time. 여기까지도 실험 과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4번 뒷문장에서 시제 좀 보시라고요. 여기까지 과거였고 여기서부터 현재 시제, 여기도 여기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시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여기까지 실험 결과고 실험 결과 뒤에 이어지는 시사점인 거죠. 조그만 내용 볼까요, 이제? 그럼 만약 우리가 산만해진다면 우리가 뭔가 누군가 말을 하고 있거나 전화 중이거나 아니면 우리 생각이 딴 데 가 있거나 됐죠?
그러면 우리의 실제 선호도, 어떤 제품에 대한 실제 선호도는 falls, 떨어지게 되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comes to the fore,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어때요? 실험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 겁니다. 정답률은 67%였는데 3번하고 5번으로 헷갈렸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시제 변화 잘 보시면 여기까지 실험 결과 부분들이 과거 시제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현재 시제로서 부연 설명 나오는 부분, 시사점에 대한 분석점이 나오는 부분이 맞는 거구나. 요렇게 전개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죠? 자, 위치 문제고요.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자, 미리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자, 지금부터 레드 선 합니다. 레드 선. 자, 우리 제자님들 잘하죠? 선생님 뭐예요? 갑자기 레드 선 됐죠? 네. 잊어버리는 거 잘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그러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채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이제 주어진 문장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나는 없는 거야. 지금부터 갑니다. 여기 1번 앞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봤더니 소재가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contemporary, 현대, 영국 문화, 뭔가 문화를 강조했네요. 를 본다면요. 우리는 아마도 빠르게 결론 내리겠죠.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이다.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거래요. 자,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문장 갔더니 형광펜 치시고 그러나는 없어요. 자, 영국 사회 내에서 자, 여기 이 부분 모두가 축구를 자신들의 게임으로 여기는 건 아닙니다. 인데 왜 저기서 그러나를 지워버렸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부분 부정이라는 거죠. 부분 부정에서는 주의하셔야 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부분 부정의 기본 원리는 어느 문법책이나 나오는 얘기죠. 기본 원리는 이거죠. 앞에 부정어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니다. 둘 다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제이쌤이 항상 친절한 건 아니야. 말이야. 이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부분 부정에서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이쌤이 항상 친절한 건 아니야 라고 하면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죠. 부정이죠. 자, 여기까지는 잘 쫓아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입니다. 이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이쌤이 항상 친절한 건 아니야.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앞에서는 제이쌤 착하지, 상냥하고 친절한 제이쌤이야. 맞아, 따뜻해. 그러나 항상 친절한 건 아니야. 반박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쌤이 지금 여러분에게 한 짓처럼 역접이 뭐된 채로 생략된 채로 반박 역할도 꽤 많이 합니다. 이 문제 정답률 높았습니다. 60% 정도 나왔으니까 높았는데 만약 여기 그러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반박이란 걸 캐치했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앞에서는 축구를 긍정적으로 근데 이 뒤에서는 여기서부터 반박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란 말이 없어도 읍읍 해놓고 반박이네. 모두가 축구를 자신들의 게임으로 여기는 건 아니야. 그럼 이 축구에 대해서 풋볼에 대해서 앞에서는 플러스로 뒤에서는 끼워넣기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로 그의 이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반박 부분을 이 부분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1번 뒤에서도 플러스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스포츠 게임이라고 했으니까 2번 뒤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로 보고 있대요. 축구를. 그러면 3번 뒤로 갔더니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 다음에 수동태가 나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문장 독해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알아두세요. 이 다음에 나오는 수동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문화적 행동이나 그런 습관으로부터 봤을 때 형광펜. 어떤 middle class background, 어떤 중산층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prefer rugby over football. 바로 나오잖아요. 축구보다 럭비를 더 좋아? 그럼 뭐예요? 축구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이렇게. 여기서 반박이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 부정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요 부분 부정은 됐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앞에 부정어구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 부정은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면서 논리적으로 앞문장에 대한 반박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나도 생략할 수 있다. 됐죠?
자, 요약문 완성. 뭐 몇 번을 말해도 뭐 지나치지 않죠. 제발 요약문을 먼저 좀 제대로 읽고 그냥 먼저 보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들어가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글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컴마를 중심으로 여기 A, B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A가 아주 높은 확률로 전반부의 내용을 여기 B 부분이 글 절반 정도로 쪼갰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B 부분이 후반부의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A번 선택지가 1, 2번은 차이점, 3, 4, 5번은 공통점, 규칙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는 시간에 있어서 the time of day, 어떤 하루의 시간인데 사람들이 자고 깨어나는 걸 선호하는 이해됐죠? 그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니까 첫 문장 읽으면서 사람들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가면 되는데 보세요. 사회적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싱크로나이즈가 동일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다 동일하게 깨어나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 맥시멀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대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다양성이요. 자고 깨어나는 시간대에 있어서 그건 다 선호하는 시간대에 있어서 다양성은 좀 이해가 된대요. 그럼 이 첫 두 문장, 세 문장만 읽어봐도 A번 답이 바로 1, 2번으로 좁혀지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풀었던 과정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르다. 그럼 이제 이것만 보면 되죠. 그럼 그게 집단으로서의 독창성을 증진시킨다는 건지 집단으로서의 생존을 증진시킨다는 건지 그럼 그 절반으로 쪼개서 독창성이냐 아니면 생존이냐고 그냥 쓱 읽어만 봐도 이 두 단어, 이 후반부에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생존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끝.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해석이 좀 부족해도 요약문 먼저 똑바로 읽고 푸는 게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보여주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요약문 먼저 읽고 본문 올라가도록. 됐죠? 자, 장문 독해입니다. 좋은 문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고요. 이제 제목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고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틀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냐면 이런 스토리텔링, 이제 스토리텔링 형태의 글이죠. 스토리텔링 형태의 글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이렇게 좀 고민이 되고 한다면 이 선지 안에서 이게 답이라면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쓸까라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됐죠? 충분히 오답 갈만했습니다. 오답 갈만했는데 포인트를 한번 이게 답이라면 이 글을 이 제목으로 글을 쓴다면 이런 내용으로 쓸까? 이 선택지의 내용으로 쓸까? 이걸 고민을 한 번만 더 해보시자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정독하셔야죠. A, B, C, D, E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당한 거죠. 유도한 겁니다. 매력적인 오답으로. 자, 일반화가 인지의 어떤 일대 경제성이니까 효율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인지의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자, 좋아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들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은 특정한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는 그냥 공통점만 본다는 얘기고 중요치 않은 특정한 것들은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진 않고 이제 부연 설명 바로 볼게요. 누군지는 중요치 않고요. 솔로몬이라는 한 이분을 한 환자를 연구하셨대요. 이 심리학자께서 알렉산더라는 루리아라는 이 심리학자께서요. 위대하신 분인가 봐요. 자, 그런데 기억력에 좀 손상이 있는데 그게 정반대의 것이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것과는 정반대래요. 그럼 정반대인지 똑같은 건지 봅시다. 즉 솔로몬은 암니미아 죄송합니다. 암니저인데 암니저는 이제 그 건망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망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우리 레드북캡에서는 암니저를 나는 잘 잊어 암니저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죠. 네. 민망해서. 근데 아직 뭐 잘 외워지죠? 암니저. 그렇죠? 자, 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기억의 손실, 즉 이게 아니라 뭔데요? 그는 had what Luria called, 루리아가 부르기를 hypermania를 암니저에서는 상대 개념인 거죠. amnesia, hypomnesia 이렇게 hypomnesia. 와우. 엄청나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정반대의 것이죠. 맞네요. 오, 엄청난 일이네요. 부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his supercharged memory. 이렇게 바꿔 쓰겠네요. 그 엄청나게 채워져 있는 이런 기억력이 allowed him, 그에게 허락했는데 to perform amazing feat. feat은 재주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재주, 능력을 해내게 했죠. 예를 들면 repeating speeches, word for word. 와우. 그 연설을, 어떤 말들을
단어 한 번 들은 걸 그냥 단어 모든 단어까지 다 그대로. 아니면 아주 복잡한 수학적 공식이라든지 엄청난 길이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어로 돼 있는 심지어 그거 말한 적도 없는 외국어로 돼 있는 예를 들면 한국어라든지 이런 시들을 막 블라블라블라 말하겠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you think that having a such fantastic memory would be great. 야 부럽다 졸라 부러워 라고 생각하기 전에 it came with a cost. 자 코스트는 몇 번 얘기했죠. 비용, 틀린 해석 아닙니다. 맞는데 희생이나 대가란 뜻을 제발 먼저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도 비용이 있습니다 보다는 희생이나 대가가 있습니다가 여기서 글의 흐름을 대칭해서 마이너스로 잡는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마이너스잖아요. 즉 솔로몬 이게 문제죠. wasn't able to form abstractions. 그러니까 어떤 추상성을 형성할 수 없었는데 즉 because 왜냐하면 그가 모든 세부 사항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암기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좀 더 봅시다. He had particular, 그는 특히나 trouble identifying people.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대요. 봅시다. From a neurocognitive standpoint. 자, 어떤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Every time, 한번 했던 거네요. 뭐뭐 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또 잘 풀었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그 수험생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 강의 듣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잘 풀었다. 이해하고 풀었니? 그게 아니라요. 왜? unlikely니까 그냥 likely인가? 그리고 풀었어요. 헐. 이렇게 풀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unlikely니까 likely하고 이렇게 대칭해서 생각한 건 좋았는데 그냥 unlikely니까 likely인가 보다 와 혹시 그렇게 푼 친구 있다면 네 이번에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이럴 가능성이 있다. 자, unlikely는 뭐뭐할 가능성이 없는, likely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그럼 여러분 얘기입니다. 솔로몬 얘기가 아니에요. It looks at least slightly different from the last time.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얼굴이 살짝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이 그렇죠. 누구나 있는 거죠. likely.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던 거예요.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걸 잘 잡았어요. 70%니까. 자, you are viewing it at a different angle.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대로 연결되네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달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좀 다른 표현들도 보게 되겠죠. While you are interacting with a person,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이 조금 parade of expression, 다양한 선생님 얼굴만 하더라도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다양한 얼굴 표정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뇌가 can generalize, 일반화시킬 수. 자, 공통점 쫙 잡아서 누가 이렇게 웃으나 하나 다 제이쌤 하는 거니까 일반화시키니까 You see all of these different manifestation, 이건 표현입니다. 이러한 다른 다양한 표현들, 어떤 얼굴의 표현들을 이때 C, A as B 구조예요. A를 B로 여기다 해요. 됐죠? 같은 사람에게 속한 걸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빠진 거 느껴지죠? 이제 결론 갑니다. 솔로몬은 그런 do that, 그걸 못하는 거예요. 즉, as he explained to Luria, 우리 심리학 교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친구나 동료들의 얼굴을 인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가 너무나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사실 딴 건 안 헷갈렸을 거고 3번하고 4번인데 정답 먼저 갑시다. 4번이죠. 자, 단어 혹시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인지에 있어서의 결함. 자, 뭐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결함 없는 완벽한 기억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자, 이것만 있었으면 4번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3, 4번으로 이렇게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이 두 개 합쳐보면 80% 정도 갔으니까 3번에서 충분히 당할 만했어요. 1번화가 자, both A and B니까 shortcut, 지름길일 수도 있고 덧칠 수도 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아까 선생님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오케이 알았어.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주제라고, 이게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고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방금 솔로몬 선생님의 사례를 예시로 들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답이 되려면 어떤 지름길이자 어떤 덧이다.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비교, 대조되는 글이 돼야 되는데 즉 일반화가 중심이 돼서 이 글은 솔로몬 선생님의 사례를 일반화 시켜보세요. 솔로몬 선생님의 사례가 지금 뭐예요?
기억이 너무나 완벽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그 완벽한 기억으로 인해 대가를 따른다고 했었고 그 대가가 뭐예요?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장점이자 즉 지름길이자 덫이다라는 주제로 가기에는 이게 주제라면 공평하게 반반 내지는 뭐 4대 6, 3대 7이던 간에 장단점을 비교, 대조하는 글로 갔었어야 되는데 전개 방식과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이런 너무나 완벽한 기억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결함이 생기는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데 결함이 생기는 것에 이 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분히 헷갈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생님 지금 했던 것처럼 얘가 주제라면 어떤 내용으로 글이 쓰여져야 될까라고 거꾸로 역추론해보는 훈련을 자꾸 해보시자고요. 하다 보면 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선생님도 계속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됐죠?